안녕하십니까, 이표더부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투자자들, 특히 이제 메이저 마켓인 미국에서 나스닥이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가격 조정을 혼자 특별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려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면 금방 저희가 이런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이자율 그리고 높은 성장률, 이 두 가지에 대한 조합이 가장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조합입니다. 그럼 국가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국가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낮은 이자율이면서 높은 성장률을 가진 지역은 아무래도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섹터, 산업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낮은 이자율의 도움과 그리고 높은 그로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테크 섹터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합이 결국은 나스닥인 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러한 가장 적절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지수가 나스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이슈가 발생했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런 낮은 금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은 금리가 존재하지 않고 기회비용이 올라가다 보니 향후에 그로스, 성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이 이렇게 까만 색깔이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이 저희가 알고 있는 빵류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런 양적 완화의 규모보다 더 높은 속도로 시가총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즉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게 양적 완화 규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가총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로스는 알겠지만 이렇게 많이 높아져도 되냐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 이 기울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의구심이 어느 정도 있던 차에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반대편에 낮은 금리에 대한 우려가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요 사이클대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즉 중앙은행의 긴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울기도 당연히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조합인 낮은 금리와 하이 그로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리의 인상은 드디어 이러한 차트에 대한 우려 역시 동시에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한다면 과연 이 나스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따져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글로벌 메이저 투자자들이, 머니 매니저들이 이런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미국 테크가 결국 나스닥인데 꼭 등식은 아니지만 가장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테마가 아닐까 하는데, 그럼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부터 한번 보실까요? 미국은 지금 CPI가 이번에 6.8%, 즉 11월 기준으로 6.8%면 중국보다 한 3배 정도 높은 거고요. 나머지 어떤 국가들보다 거의 2배, 신흥국보다도 거의 2배,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즉 향후에 이렇게 양적 완화의 기울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그로스에 관련돼서도 당연히 이렇게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크 관련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크 같은 경우는 높은 그로스를 가지고 있는 섹터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주가라는 것이 결국은 EPS, 그러니까 이익에다가 밸류에이션을 곱한 값인데요. 프라이스 투 어닝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 값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되는데, 최근에 이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익이 떨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익은 오히려 스트롱했습니다. 근데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불편함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즉, 이 밸류에이션은 이런 그로스로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그로스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따라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발생을 했는데 이 이익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 조정받는 이런 형태로 조정받는 형태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런 테크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국면에 지금 저희가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어서 양적 완화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오히려 긴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테크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을 시장 사람들이 더 높게 느끼기 때문에 최근에 나스닥이 가격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나스닥 투자하면 안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기업들 중에 나스닥을 구성하는 기업들 중에서 저희는 이익이 오히려 예상한 것보다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긴축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서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이익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나스닥에 있는 기업 중에서 특별한 기업들을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나스닥을 투자하는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지수를 투자하는 전략보다 훨씬 더 선별적이고 세부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확인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2년 기준으로 그럼 나스닥이 투자해야 되는 전략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스닥 자체가 과연 나쁜 것인가? 아닐 것 같습니다. 나스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되는 부분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이 계속 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을. 그리고 이익 추정치에 관련된 부분이 또 새롭게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일어나고 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미국 테크에 관련된 기존의 어떤 저희가 되게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나스닥을 투자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이익 추정치, EPS에 관련된 이익 추정치 계속 증가하는 섹터가 뭔가, 산업이 뭔가 따져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관련돼서 조금 편안한데 오히려 싼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섹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런 지수나 주가는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성장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담이 훨씬 작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저희가 밸류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가치 투자 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시장에도 가치주 인덱스가 있고요. 그리고 가치주 스타일의 테마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사실은. 아니면 그런 것들에 적합한 주식의 어떤 군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그런 가치주 스타일 그리고 펀드나 ETF나 인덱스를 투자할 때 있어서는 이런 가치주 ETF나 가치주 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주 투자를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보는 것처럼 결국은 수십 개, 거의 수백 개에 해당되는 닷컴 버블 시절 중에서 분명히 네이버 그리고 지금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시장에서 메이저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은 정말 좋은 투자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지 판단하는 구간에 분명히 시장은 이런 나스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관련된 고평가, 성장률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부분, 기존 성장률로 회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지금은 나스닥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글로벌 투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성장률의 이런 허들을 뛰어넘는 기업이나 아니면 투자 전략이나 인덱스나 ETF나 이런 것들이 또 업데이트돼서 저희가 또 찾아낸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